387번부터입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먼저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X축의 대칭은 자,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3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y 자리에 그대로 마이너스 y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식만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x 플러스 2y 플러스 4 이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자, 없는 문자가 x니까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x를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따라서 정리해 주면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꼴 0도 답이 되고요. 자, 이왕이면 자, 제일 앞에 있는 자, 이 숫자는 양수가 예, 보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만 곱하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꼴 0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둘 다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x, y가 없으니까 x 자리에도 마이너스 x, y 자리에도 마이너스 y를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4 이꼴 0이니까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 이꼴 0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 y 꼴 x에 대한 대칭이니까 y 꼴 x 대칭은 x와 y를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3x 자리에 y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2y 자리에 x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부터 적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순서를 바꿔주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이꼴 0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91번은 이 방정식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Y 자리에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Y로 5를 바꾸어 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y꼴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꼴 4x 마이너스 5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y 자리만 마이너스 y로 바꾸어 주면 되니까 자, 이런 나머지 x나 상수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 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Y는요,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요 X 자리에 무엇이 들어간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괄호 치주는 게 좋겠죠. 자, 따라서 y는 여기 x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로 원래식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바로 y축에 대한 대칭 그래프니까 y축의 대칭에도 똑같은 식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원에다가 바로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자? 마이너스 x를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머지 y나 상수 같은 거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바로 플러스 여기가 4x가 되면서 플러스 4y 마이너스 12 이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고 하네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둘 다 보호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y가 되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놔두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은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는데 y로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x 자리에 무엇? 마이너스 x, 이 y 자리에 마이너스 y. 원의 방정식에도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얘가 5가 되겠죠. 자,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곱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이 순서를, 이 놈을 어떻게 표현해도 되겠다. 바로 x-3의 제곱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 그럼 여기는 바로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즉, 각각의 마이너스를 다 곱해줘도 되죠. 왜? 제곱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얘가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되겠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이 플러스가 되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y식도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제곱이 플러스가 되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은 y 꼴 x에 대한 대칭이니까 y 꼴 x 대칭은 어떻게 한다고요? yx는 무엇으로 바꾸고 y로 바꾸고 y는 무엇으로 바꾼다? 바로 x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를 x로 마이너스 x는 y로 바꾸어 주면 되는 거죠. 자, y꼴로 정리하려면 2y가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x에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x를 y로 됐나요? y를 x로.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x가 있는 이 완전제곱식부터 적어주니까 자, 순서만 이렇게 바꾸어 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y꼴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죠. 자, 그러면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되고요. y 자리에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되죠. 서로 x, y 자리 바꿔주고 부반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3분의 4에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 식만 정리해주면요, 되겠네요. 양변을 3배를 하면요.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y 그리고 플러스 6이 되죠. 자, 4y를 이용해서 4y는 3x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y는 4로 나누고 주면 4분의 3x가 되고 4분의 6은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가 들어와야 되죠. y꼴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y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x제곱부터 적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면 여기는 플러스 4x가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2y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 이꼴 0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01번입니다. 자, 두 점 4,3과 자, 여기에 마이너스 6,9가 어떤 점피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떤 점 P에 대한 대칭이니까 점대칭이잖아요. 그죠? 바로 점대칭의 중심은 이 두 점에 바로 어디에 위치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중점에 위치하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바로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중점은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맞나요? 자, y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두 개 더하면 12니까 얼마가 되겠다? 6이 되어서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6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4,3을 점 마이너스 1,6에 대해서 점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6,9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 점 마이너스 1,6에 대한 대칭을 우리가 구해볼 때 4,3을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나요? 두 배 마이너스 x 기억나죠? 얘를 두 배 해봐요. 얘를 두 배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x 좌표 해주면 바로 이게 마이너스 6이 여기에 x 좌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y좌표는 두 배 마이너스 y니까 이 6을 두 배 하면 12잖아요. 마이너스 2y좌표 3을 빼주면 바로 얼마가 된다? 9가 되죠. 그게 바로 이 좌표가 된다. 즉, 점대칭, 점 A, B 대칭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 배 마이너스 x, 두 배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준다는 거 기억나나요? 402번입니다. 점 얼마를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점 1,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대칭 이동한 점은 자, 같은 거리만큼 더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하면 이 두 개의 평균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평균이 1이 된다는 말은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된다? 2가 되면 되니까 바로 x좌표는 4가 되겠죠. 평균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y좌표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3이 되면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점 1, 마이너스 1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두 배, 2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를 하면 4가 되고요. 자, 이 점대칭의 중심인 마이너스 1을 두 배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5가 되어서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4,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03번입니다. 자, 직선 위에 A, B를요. 자, 이 직선을 한번 그려놓고 해봅시다. 이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5 이꼴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A, B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점 누굴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3, 마이너스 7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PQ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 점에서 이 대칭의 중심까지 간 거리만큼 더 가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그 점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자? P, Q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바로 중점이 얼마가 되겠다? 3,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AB를 바로 P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말은 이 두 개, 즉 A와 P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되고 3이 되면 되고 Y좌표인 B와 Q를 더한 것이 바로 이 2로 나눈 것이 미안합니다.
A와 P를 2로 나눈 것이 3이 되어야 되니까 2로 나눈 것이 3이 된다는 말은 그 합이 6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Y좌표 더한 것도 바로 그 합은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7이니까 합은 바로 마이너스 1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AB를 P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1번의 정답은 A는 바로 6-P가 되고요. B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Q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바로 2배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3을 2배 하면 6이잖아요. 2배 마이너스 자 여기는 a로 표현했는데 이 직선을 이쪽으로 우리가 점대칭을 한다고 해도 2배 마이너스 p 2배 마이너스 q 이래 되겠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q 마찬가지로 a, b를 움직여도 2배 6 마이너스 a가 p가 되고 2배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b가 q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직선을 3, 마이너스 7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려고 했죠. 자,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2배 마이너스 x, 즉 이 x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이것을 2배한 바로 6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되고요. y 자리는 이 점, 바로 대칭의 중심인 마이너스 7을 2배한 14 마이너스 y를 y 자리에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3배에다가 x 표현하고 4배에다가 y 괄호 표현한 다음에 플러스 5 이꼴 0이죠. 이 괄호 속에 바로 6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y만 대입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x니까 이항하면 3x입니다. 마이너스 4y 이항하면 플러스 4y가 되겠죠. 자, 숫자는요, 18이고요.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56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5를 더하면 바로 23 마이너스 56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3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마이너스 33을 이하하면 플러스 33이 되니까 바로 이 직선을 3, 마이너스 7에 대한 점대칭을 하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3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점대칭을 해도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따라서 바로 이 두 개의 3, 마이너스 7에 대한 점대칭은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04번입니다. 점 A가 마이너스 4,3인데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바로 B라고 할 때 다음 세 개의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얘는 직선에 대한 바로 이 점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4,3이고요. 이 직선이 3x 플러스 y 플러스 4 이꼴 0입니다. 이 직선에 대한 이 점에 선대칭 시켜준 바로 이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바로 이 점이 바로 무슨 점이 된다? B점이 되죠. 이 B점의 좌표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직선에 대한 선대칭이니까 자, 이 길이가 같으면서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선분 AB를 뭐하는 바로 수직 이등분 하는 선이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속에는 두 가지 개념, 수직이라는 조건과 이등분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AB의 직선의 기울기와 이 대칭축인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면서 이 AB의 중점이 바로 이 직선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B의 좌표를 PQ라고 했을 때
AB의 중점의 좌표를 PQ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중점은 바로 평균이니까 2분의 P와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되겠죠. 2분의 Q와 바로 3을 더하면 바로 중점의 좌표, 바로 1번 정답은 2분의 P-4, 2분의 Q 플러스 3이 바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바로 수직이잖아요. 따라서 원래 대칭축의 기울기는 y계수분의 x계수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얘가 수직 관계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즉 선분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의 역수치하고 부호반대니까 바로 기울기가 3분의 1이 된다. 이게 바로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 PQ의 바로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고, A와 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연립 방정식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먼저 기울기를 하면 P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4가 되고요. Q에서 3을 빼면 Q 마이너스 3인데 얘가 바로 3분의 1을 만족해야 된다. 이 식 하나와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자, 3배의 X자리에 2분의 P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플러스 Y니까 2분의 Q 플러스 3이 되겠죠.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4 이꼴 0이 되어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 처리해주면 P와 Q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서로 대각선의 곱은 같으니까 P 플러스 4는 바로 3Q-9가 되어서 자, P 마이너스 3Q는 무엇으로? 마이너스 1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양변에 그냥 이게 약분이 안 되니까 두 배를 다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p-12가 되고 두 배를 취해버리면 q 플러스 3이 되고 4를 두 배 하니까 8이 되겠네요. 얘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p 플러스 q와 상수항을 더하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이 두 개의 식을 바로 뭐 하면 되겠다? 연립 방정식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아래식에다가 세배를 해보면 자, 9p가 되고요. 플러스 3q가 되고 여기에 3이 되니까 두 식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p가 되고 3q는 사라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10이 되니 결론적으로 p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p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Q 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4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B의 좌표는 바로 얼마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바로 X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가 4가 되어서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3번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의 이동, 자, A 단계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문제풀이 B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